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 사립학교인 여도 초중학교를 공립화하기 위한 작업이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 안건이 의결됐는데요. 지역 내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여수 여도 초중학교입니다. 지난 5월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던 여도 학원의 공립화가 6개월 만에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법인 여도학원 이사회가 법인 해산 안건에 대한 거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12명 가운데 찬성 10표, 기권이 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모두 자르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되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초중학교 학부모 250여 명은 공립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법인 측과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측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 수준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인 해산이라는 거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폐교시키는 거거든요. 갑자기 긴급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이렇게밖에 맞설 수가 없어요. 면담 요청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만나주지도 않는데. 하지만 공립 전환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운영금 가운데 국가보조금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산단지원금은 10%대에 불과해 사실상 공립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2011년부터 산단 임직원 자녀가 아니라도 입학이 허용되긴 했지만 이는 소수일 뿐 인근 학생들이 진학하지 못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 장소가 도로 바로 옆 인접해 있어가지고 옆에 서 계시면은 차가 달려오는 게 보여요. 저도 학원이 학교가 있는데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법인 측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TF를 구성해 공립화 시점과 추후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법인 해산과 학교 공립화는 전남도 교육청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탈영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지난달 말 순천만에 도래했습니다. 올해 예상 월동 개체수는 5천여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순천시도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새들의 낙원 순천만입니다. 이곳에 지난달 28일 흑두루미 360여 마리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흑두루미들은 무리를 지어 순천만이 내어준 갯벌 위에서 긴 여정에 지친 몸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초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채 북상했던 흑두루미도 함께 도래했습니다. 지난 봄 순천만을 떠나 러시아에서 번식한 뒤 다시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6,000km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최종 번식지인 러시아 추미칸 습지대에 4월 27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번식을 120일 정도 마치고 다시 8월 27일 날 출발해서 순천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63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의 월동 흑두루미는 일본 이즈미시에 확산한 AI의 영향으로 최대 9,800여 마리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 수가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5천여 마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즈미시에서 역으로 순천만을 찾아서 한 10,000마리 가까이 작년에 월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5천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서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바빠졌습니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에 대한 가을 거지를 모두 마친 데 이어 차량 불빛을 차단하는 갈대 울타리 설치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AI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철새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철새들의 지킴이 역할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1999년 흑두루미 80여 개체가 처음 발견된 이후 20여 년 만에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가 된 순천만.
순천만에 올해도 겨울 진객 뚜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의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 유자축제와 드론 UAM 엑스포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유자축제가 120여 개의 체험 판매 부스 운영, 중국 유통회사와 수출 협약 체결 등 사흘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과 100억 원이 넘는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지역 경제 활성화 축제였다며 달라진 축제장 구성과 고객 중심의 유자 체험 강화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드론 UAM 엑스포도 국내 최초의 버티포트 UAM 승객 터미널 공개와 함께 K-UAM 실증 작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모두 전시에 참여해 독보적인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명실상부한 드론 산업의 메카임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책축제를 개최합니다. 개관 20년을 맞아 열리는 순천 기적의 도서관 책축제는 기적의 20년, 앞으로의 20년을 주제로 한 특별 토론회와 기념행사, 조정래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됩니다. 이와 함께 북적북적 바자회, 도서관, 시민, 서점,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 소장품 기부 경매 등 풍성한 이벤트들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만조때에는 바다에 잠기지만 간조때에는 물이 빠져 육지가 되는 육지와 바다의 사이를 조간대라고 부릅니다. 전남 진도와 신안 섬 지역에서는 이 조간대에서 옛부터 돌미역을 채취해 왔는데요. 이 같은 어업 방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물에 잠겨있던 조간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바위마다 길다랗게 자라난 돌미역을 채취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만조대 해안선과 간조대 해안선 사이인 조간대에서 자라나는 돌미역은 오랫동안 전남 진도군과 신안군 섬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미역농사라 그래요, 미역농사. 그거 팔아가서 육지로 보내고 쌀로 또 우물 교환도 하고 그래서 애들 가르치고. 미역이 잘 자라도록 잡초도 제거하고 어린 미역이 녹지 않도록 물도 주는 등 그야말로 농사처럼 이뤄지는 돌미역 채취업. 해양수산부는 진도와 신안 지역의 돌미역 채취업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습니다. 어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수산물이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과 지식, 기술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작물로 보고 그 미역밭에 개딱귀와 물주기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 어업 방식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진도와 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업은 앞으로 3년 동안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서 보전 관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대한민국 분재대전 행사가 열리고 있는 신안군 분재공원에 20억 원 상당의 희귀 분재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분재들도 대거 전시되고 있어 분재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산다는 주목나무. 어느 한 곳 치우침 없는 균형미를 갖췄지만 잎에 감춰진 나무 줄기는 변화무쌍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죽은 나무 둥거린 사리와 붉은색의 살아있는 줄기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로 탄생했습니다. 신안군 분재공원에 전시 중인 수령 1500년으로 추정되는 주목나무 분재입니다. 분재로 담아서 키워진 지 45년째인데 추정 가격만 20억 원에 달하는 귀하디 귀한 분재입니다. 우리가 조금 분재를 일반인들이 아직 대중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은 이런 정도 분재면 아마 국보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재대전이 열리고 있는 신안군 분재공원에는 국보급 분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다양한 분재 200여 점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곰솔나무 하나하나를 심어서
하나의 곰솔로 재탄생시킨 작품은 물론 흐트러진 균형미를 뽐내는 모과나무 등 우수한 분재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감상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자연을 분에 담아놓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신안군 앞해우 분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분재대전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3차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172대, 전기 화물차 43대 등 5,700만 원 이하 전기차 215대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국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순천시에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승용차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의 국비만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올 한 해 추진한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가장 관심을 끌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10대 뉴스 선정을 위해 내일부터 29일까지 각 부서별 의견 수렴을 거쳐 20개 예비 목록을 선정하고 다음 달 초 시민과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음 달 20일까지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10대 뉴스 선정 홍보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물론 각종 시책의 추진력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